샬롬, 힐링 밀리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군대는 상처와 아픔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군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군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탄약지원사령부 이야기입니다. 탄약사라고 불리는데요, 탄약지원사령부는 탄약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탄약지원사령부에 2002년 6월달 월드컵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그날, 8강전이 있었던 그날에 제가 부대에 전입하여 신고를 하고 이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공단에서는 서울 지역을 제가 순회하면서 함께 장병들을 만났는데 탄약지원사령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약지원사령부에서는 흩어져 있는 부대를 방문했을 때 인성교육 1시간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는 그 중에 10명 정도의 용사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순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10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행했던 사랑과 우정의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우정의 테마 여행 첫 번째 이야기는 햄버거를 먹기 힘들어하는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그러한 과제를 내주었는데 이 친구의 제목은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쯤 되어서 햄버거 가게에서 즐겁게 먹었지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라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나쁜 성적표를 애써서 감추어 주었던 엄마였습니다. 저녁 되면 같이 시장을 보면서 다니던 엄마, 아침마다 음식을 받아 주었던 엄마. 그날 밤 엄마는 집을 나간 것입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 마치 축구장에서 퇴장을 외치는 심판과 같이 빨간 딱지를 이것저것에 붙이고 사라진 사람들.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그만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동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형이 최전방 3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동생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을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년 군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등병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군생활 적응에 어렵고 힘들었던 용사가 있었는데 이 용사는 3사단 근처에 있는 15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상병이었던 병사에게 자기의 속마음이 담긴 편지를 써온 것입니다. 그 상병은 저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제 친구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병사들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2박 3일 동안 최전방에 이 두 친구들을 데리고 형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했던 그 장면, 그 편지를 제가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형을 만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가치 있고 중요한 선물을 목사님이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참고서를 주셨습니다. 이 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가슴 앓으며 지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앓던 기억들을 하나 둘씩 다른 기억들로 채워가며 추억도 먼 훗날에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짐작은 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형의 마음을 오늘 기회로 와 닿을 수 있었고 뜨거운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생활 적응이 힘들었던 용사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친구와 여기까지 와주신 목사님, 난 많은 정신과 군의관과 여러 간부들과 면담해 보았지만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것 같다. 신기하고 부럽고 왠지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다. 나의 억눌린 무엇인가를 잘 지적해 주시고 항시 내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나같이 어리석은 녀석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다니 너무 고마웠다. 나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놈에게 난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면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아직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개 같은 마음속에 슬픈 응어리를 다 토해내고 싶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다. 노력한다는 말조차도 힘들다.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날 위해 애써주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서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면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예쁜 손수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함께 있어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함께 있어 주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도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친구들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격려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힘을 넣어주는데 멋지게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받았듯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